우선 오늘 월요일 우리는 광복절로 휴장일이었는데 아마 오늘 개장했더라면은 조금 상승했을 거예요.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특히 나스닥 2% 넘게 급등한 거 우리 덕을 좀 봤을 텐데 이거 조금 아쉽기는 하고, 다른 아시아권에서 보면은 일본 니케이가 1.5% 정도 올랐고, 그 다음 대만 각권도 1% 가깝게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홍콩하고 상해는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미국 월요일장 마감, 그러니까 화요일날 새벽 그 미국 시장 상황인데, 일단 현재 나스닥 선물은 뭐 지난 주말 또 2% 급등으로 끝났다 보니까 그 피로감에 따라서 오늘 월요일 아시아 증시 내내 마이너스였는데 이건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대신에 오늘까지 광복절 연휴로 우리 쉬는 동안 뉴욕 환시의 그 역외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10원대를 넘어가지고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내일 개장 전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외국인 매수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봐야죠. 그 다음 우리한테 광복절은 정말 논란의 여지 없이 정말 민족의 경사일이고 기쁜 날이긴 한데, 문제는 그 독립을 광복을 한 게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었다. 사실 그 배경에는 미국 그리고 핵 이게 있었다는 건데, 그것도 보면 좀 그래요. 원래 메가더가 중국 본토에다가도 리틀보이인지 팻보이인지 이거 한 방 먹이고 만주까지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이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야, 거기도 다 쓸모가 있다라면서. 하여튼 우리 그 6.25 때 한국전쟁의 도화선이 된 것도 미국의 에치슨 라인 거기서 배제된 거였고, 그리고 종전도 사실은 미국 손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형님들이 한미동맹 해체하라고 시위하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게 노동자의 권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더군다나 대한민국 경제의 그 수출 비중이 거의 70%고 또 그 수출의 거의 15%가 대미 수출인데, 방금 이제 핵 얘기했는데 이번에 우리 쉬는 연휴 동안 일론 머스크가 또 인터뷰를 한 내용이 화제가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 CEO 겸 창립자고 본인이 또 그 친환경 엄청 밀고 다니는데, 근데 친환경을 실천한답시고 이제 테슬라를 전기차로 만들었는데, 그 또 본인도 스스로가 지구 온난화라든가 아니면 온실가스 같은 환경 문제에 대단히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이거는 뭐 자타 공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최근에 러우 전쟁도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참 아직까지는 좀 비현실적인, 그리고 좀 사실은 기존의 화석 연료에 비해서 어떤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이번 러우 전쟁에서 유가 급등하면서 사실은 다 만천하에 그냥 민낯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한 25%, 4분의 1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또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풍력이래. 근데 올 초 들어가지고 바람이 안 불었대. 그래서 풍력 발전이 안 돼서 전기 요금이 급등했대. 이런 거를 공부한다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게. 그래서 야, 신재생 에너지 그거 아직까지는 경제성도 없고 말이야, 너무 허상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슬슬 비판을 하기 시작하고, 또 전기차 테슬라도 사실 전기로 충전하는데 전기의 원천이 절반 이상 화석연료 발전에서 얻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솔직히 전기차가 완벽한 친환경이라고 하기는 힘들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본인도 의식을 했는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아무리 태양광이나 뭐 배터리, ESS 그런 뭐 대체 에너지가 뜨고 있다지만, 그렇다고 핵 에너지를 이불 이걸로 낙인 찍는 거는 실수라고 자기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xtremely safe, 우리말로 하면은 극도로 안전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안전한 그런 원전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지구에는 단순히 탄소 중립 정도가 아니라 이미 퍼져 있는 이산화탄소를 공중에서 추출해가지고 다음 어딘가에 저장하는 탄소 포집까지 완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탄소 줄이기가 필요한 상황인데,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는 핵 에너지, 원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자연재해의 위험이 없는 지역이라면은 원자력을 사용하는 게 꽤 훌륭한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그러면서 사실 본인도 이런 핵을 찬성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지난 후쿠시마 원전처럼 그렇게 자연재해에 노출될 수 있는 지역은 삼가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지역에 보면은 허허 벌판이거나 막 바람도 물도 거의 없는 사막 같은 그런 데는 진짜 자연재해 안심지역이기 때문에 원전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트위터에
말 한마디, 단어 하나, 느낌표 하나, 점 하나도 다 의미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테슬라 자체 내에서 아니면 일론 머스크 본인이 나서가지고 원전 설비나 이런 거 통해가지고 배터리 충전시키는 그런 비즈니스 만든다고 하면은 진짜 이거는 우리 증시 원전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자, 아무튼 지난주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게 알려진 후에 급락을 했던 테슬라 주가는 지난 금요일 5%대 급등하면서 다시 $900 선을 재탈환하고 마감했는데, 그 뒤로 주말에는 이제 기가 상하이가 시험 가동 마치고 다시 풀 가동 시작했다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축하 인사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의 남은 이벤트는 바로 8월 25일 주식 분할. 우리나라에서는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2018년 5월에 주식 1개를 50주로 쪼개는 그 액면 분할을 실시했는데, 그 전에 한 주당 200만 원 넘는 그 삼성전자 주식을 일반인이 사는 게 좀 부담스러웠잖아요. 근데 당시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삼성전자 주주가 되는 문턱을 낮춰준 그런 걸 노린 거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코로나 터지고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면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 96,800원까지 가는 그런 발판으로 이 액면 분할이 작용을 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안 했더라면, 그러면 제 아무리 무슨 동학개미 운동이든 뭐 동학 88올림픽이든 뭐가 일어났어도 저렇게 주가가 96,800원이면은 액분전 가격으로 484만 원인데 저렇게까지 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한 주에 484만 원 주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은 원래 액면가 5,000원에서 50대 1로 분할했으니까 현재 액면가가 한 주당 100원짜리다. 그걸 가지고 근데 작년에 20만 전자, 30만 전자 얘기했던 마바라들은 정말 양심에 털을 왁싱한 사람들이 분명하고, 머릿속에 어떻게든지 주린이들 코 묻은 돈 뺏어갈까 그런 궁리만 가득 찬 인간들이었다고. 하여튼 근데 미국 주식은 액면가라는 게 따로 없어요. 우리는 코스피 5,000원, 코스닥 500원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액분, 액면 분할이 아니라 주식 분할이라고 불러야 맞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주식 분할한다고 이미 한 달 전에 발표를 했고, 비율은 3대1. 그러니까 한 주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두 주를 더 얹어준다는 거죠. 날짜는 25일이 주식 분할 실행일이니까 일종의 권리락처럼 이거는 17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수요일까지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두 주를 더 준다고요. 이미 이제 테슬라도 근데 삼성전자처럼 여러 번 주식 분할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 뭐 주당 가격이 저렴해져 가지고 더 많은 투자자들의 접근이 가능해지니까 그 효과로 진짜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준 금리 인상에다가 긴축까지 막 투트랙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주식 분할 소식이 재료가 이미 선반영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주식 분할, 액면 분할이 우리 K증시에서 요즘 유행하는 그 무상증자하고 어떻게 다르냐? 뭐 전체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것은 같은데, 무상증자의 경우는 자본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요. 주식 분할은 그냥 주식 자체를 쪼개는 거라서 자본금도 시총도 변화가 없다. 그래서 그냥 둘 다 기업의 내재 가치에 변화가 없는, 이것도 그냥 종이장사 야바위의 한 기술이라고 봐야죠. 판돈 10,000원짜리 테이블에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100,000원짜리 테이블에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잘 못 앉아. 근데 사실 10,000원짜리나 100,000원짜리나 단위만 다른 거지, 10,000원짜리 파는 더 부담 없이 막 베팅하다 보면 손실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100,000원짜리 수표를 10,000원 10장으로 바꿔가지고 돈을 거나 100,000원 수표 한 장으로 베팅을 하나, 느낌만 다르지 결국은 다 판돈이다 이거죠. 하여튼 그래서 테슬라 주식이 3분의 1 가격이 돼서 이제 천슬라 이런 밈은 또 당분간 보기가 힘들어지는데, 그럼 과연 이번 주식 분할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승자는 과연 누구냐? 뭐 누구겠어요. 지금 현재도 스톡옵션 행사해가지고 테슬라 주식 주당 74달러에 사는 일론 머스크하고 그 동생 킴벌 머스크가 진정한 승자고 찐이죠 뭐. 이제 뭐 주식 분할하면은 한 주당 24달러 70센트, 우리 돈으로 한 3,000원에 테슬라 주식 한 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스톡옵션 행사 가격도 3분의 1로 쪼개질 거니까.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유동성 장세에서 정말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K 대기업들이 그놈의
주식 복사, 지분 복사, 경영권 복사, 주식 평가액 복사에 맞들려 가지고 물적 분할이 기승을 부렸었죠. 근데 이런 대한민국 재벌들의 종이 장사가 올해 유동성의 거의 끝물 앞두고 막판까지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국 증시의 수급을 망친 게 카카오 계열사들의 물적 분할, 그리고 올해 또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의 수급을 이간질시킨 게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그나마 물적 분할의 청정지대였던 현대와 삼성까지 최근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현대 모비스가 그동안 찌라시에만 나오던 사업부 분할을 준비한다고 이제 소식이 터졌는데, 사실 현대 모비스 자체도 현대차에서 부품 사업부 따로 떼어가지고 분할한 건데 이것도 상장해 놓고서 또 그걸 분할한다고요? 이런 식이면은 테슬라는 뭐 배터리, 자율주행, 전장, 슈퍼차저 뭐 한 5개는 분할했어야 맞지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현대차 그룹이 서서히 또 물적 분할을 하려고 지금 각을 재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삼성전자도 그동안 계속 내부에서 얘기 나왔던 게 파운드리든 반도체 사업 분야 전체든 하여튼 물적 분할을 한다면은 올해를 넘기지 말아야 된다. 올해가 딱 그 타이밍이다. 이거 놓치면 이제 언제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 정도도 양반이죠. 만약에 삼성이 LG였으면은 이미 예저녁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무조건 상장했고, 그 다음에 삼성 가전, 삼성 TV, 삼성 핸드폰, 삼성 네트워크 장비, 삼성 메모리, 삼성 파운드리, 삼성 AR, VR, 삼성 AI 벌써 한 10개는 분할 때렸을 텐데, 그나마 K 재벌들 중에서 제일 양심적으로 본업에 충실한 게 삼성, 현대고, 반대로 SK는 진짜 계열사 어디든 여기는 기본 그 사업 분야에 제지 유통을 넣어야 돼. 무조건 다 종이 장사야. 지금 SK 계열사만 190개고요. 이 중에서 상장사만 20개가 넘는데 아직도 원스토어, SK 쉴더스 뭐 줄줄이 지금 IPO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SK 붙으면은 본업이 종이 장사고 회사 이름에 있는 그 사업부가 부업이라고 진짜 그럴 정도야. 아니 무슨 부대찌개는 방산하고 식음료로 분할시킬 판이야 지금. 에? 거의. SK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부대찌개까지 가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롤모델로 삼았던 GE 있잖아요. GE, 제너럴 일렉트릭. 물론 이게 이제 100년 기업이기도 하지만 여기도 미국 기업치고는 정말 특이하게도 여러 개의 사업을 동시에 하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형태를 오래전부터 고수해 왔잖아요. 근데 여기 정말 에디슨이 만든 기업답게 뭐 전기 가전 물론이고 금융, 보험, 미디어, 의료, 뭐 신재생 에너지, 항공, 거기다 원전까지, 만약에 이 GE가 물적 분할해가지고 상장을 했으면 진짜 계열사 100개는 이미 상장시켰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도 뉴욕 증시의 상장사는 딱 GE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GE를 벤치마킹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본받을 거는 본을 안 받고 GE가 문어발로 사업하는 거, 그리고 여기다가 K 경영의 특징인 족벌 세습 경영, 그리고 물적 분할 후 중복 상장 이런 걸 갖다 붙여가지고 무한정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는 중입니다. 사실 회사채나 어떤 뭐 기업 여신 같은 거하고 달리 저렇게 상장해가지고 계속 유상증자 때리고 증시에서 돈 끌어들이는 이거는 사실 이자 줄 필요도 없고 채권하고 다르게 또 만기도 없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눈먼 돈으로 무한정 주식만 찍어내면 되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저렇게 지금 하고들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K 재벌, K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 정권에서부터 정부하고 공정위가 계속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라고 뭐 세게 압박을 넣고 있어 왔는데, 그동안 삼성이랑 현대만 일종의 버티기로 좀 대응하고 있다가 이번에 현대차가 저렇게 치고 나가가지고 현대 모비스 5개로 쪼개니까 이제 다음 타자는 현대든 삼성이든 어쨌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현재 재계에서도 그런 준비를 서로 하고 있어요. 사실 SK, LG 뭐 이런 재계 순위 10위권 내 웬만한 대기업들 다 이미 지주사로 바꿨는데 여기 나머지 다른 대기업들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시키면서 이제 삼성의 경우는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화재 여기까지는 이제 삼성금융그룹으로 분사시키고, 삼성전자 쪽은 삼성물산이 이제 삼성물산 사업부하고 지주회사로 쪼개져 가지고 운영될 것 같은 그런 그림이고,
다음에 현대도 현대차 증권하고 현대카드 같은 금융회사들도 팔아치우고 현대차는 현대모비스를 사업부하고 지주회사 두 개로 쪼개고 결국은 현대모비스도 지주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남은 롯데의 경우도 역시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롯데 손보하고 롯데카드는 좀 매각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롯데그룹 측에서 좀 아까운 게 워낙 카드사가 이게 알짜여가지고, 또 SK도 그 증권 매각할 때 고민을 무지 많이 했었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근데 삼성전자 사업부 분할 가능성은 이미 내부에서도 심심치 않게 논의가 됐었던 이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도 이게 거의 이제 임박한 것 같다라고 이제 저도 또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제조, 휴대폰과 가전제조 이렇게 두 개로 분할될 것이라는 루머는 전에도 있었던 내용인데요.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이제 나왔던 시나리오는 삼성전자가 물적 분할을 할지 인적 분할을 할지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어쨌든 휴대폰하고 가전 부문을 분사하면은 여기 K 증시가 아니라 나스닥에 이제 상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럼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높게 책정될 거고, 그러면은 인적 분할을 할 경우에 기존 삼성전자 지분 가치도 함께 동반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 이재용 부회장 사면 복권 결정되고, 이제 오늘자 8월 15일 광복절 이걸로 이제 사면이 됐는데, 그럼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님인 그 이건희 회장이 이미 작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재용이 이제 회장 타이틀로 올라가면서 지배구조 개편도 같이 추진한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파운드리만 분할한다는 계획이 다시 힘을 받고 있어요. 원래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님이 2016년부터,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이제 이건희 당대에서 지주사 형태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회장님이 갑자기 심장 문제로 뭐 혼수 상태에 뭐 그렇게 들어갈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전에 없던 분기 배당도 실시하고, 이것도 그러니까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하고의 좀 마찰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주주들을 설득하려는 어떤 이제 선물을 단계적으로 준비를 한 거고요. 하여튼 그러다가 이재용 부회장도 뭐 신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5년을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고 고생하는 동안 이 지주사 전환은 일단 물밑으로 쏙 들어갔고, 이제 이번에 이재용 사면을 계기로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지주사 설립 혹은 전환,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내의 사업부들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 이렇게 두 개죠. 그런데 인적 분할을 만약에 한다면은 이재용 부회장 그 일가 지분이 4.61%, 너무 적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가지고 아마도 K 재벌들이 좋아하는 물적 분할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LG화학이나 포스코홀딩스처럼 마카파식으로 밀어붙이면은 이 또 소액주주 700만 그 삼성전자에 대한 민심이 나빠지고 정치인들한테 공격당하기 쉬울 테니까 나름 정반 합의 그런 해결의 변증법적인 방법론을 동원할 텐데, 우선 당장 물적 분할 대상으로 가능한 게 파운드리, 모바일, 메모리 요 정도. 대신에 물적 분할까지는 이렇게 나눠도 결국 상장은 파운드리만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파운드리만 물적 분할을 해도 또 700만 주주들이 욕을 엄청나게 또 할 수 있잖아요. 이재용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막 비난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걸 피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 공모주 청약할 때 기존 주주들한테 물적 분할하는 파운드리 주식을 더 배정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남은 반도체 사업부에서 메모리 같은 핵심 분야는 이제 포스코처럼 지분율 100% 지주사에서 유지하면서 절대 상장 안 하겠다고 약속하는 방법. 요거 하나가 이제 유일한 그 주주들의 어떤 반발 수습책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의 삼성전자는 포스코홀딩스처럼 지주사로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삼성물산하고 최종 합병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아예 삼성그룹의 지주사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31.49% 들고 있고, 삼성디스플레이 지분은 84.78% 넘게 보유하고 있어요. 그 밖에 삼성중공업, 삼성SDI, 삼성전기, 그리고 제일기획까지 지분을 골고루 많이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미 약간 지주사 위상으로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하다 보니까 이 뉴스를 또 뺄 수가 없는데, 지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깜짝 방문한 지 불과 2주 만에 이번에는 미국 의회 대표단이 단체로 또 대만을 방문해가지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한테 반사 이익이 있을 수 있나? TSMC에 외국인들이 몰러가서 숏 때리고 우리는 롱하고 이런 게 나올 수 있나? 궁금해 하시는데,
물론 미국 의회 대표단이 대만 방문한 그 명분은 낸시 펠로시하고 비슷하게 아시아 그 인도 태평양 순방을 하는데 여기 대만도 포함해 가지고 대만 차이 잉원 그 총통이랑 면담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럼 우선 지난 8월 2일에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에 대한 증시 반응을 보면은 우리 삼성전자하고 대만 TSMC에 대한 외국인들의 롱숏 전략이 진짜로 나왔다는 게 흥미로웠는데, 이제 여기서 말한 롱숏은 뭐 동종업계 라이벌 기업들에 대해서 한 곳은 숏을 치고 한 곳은 롱으로 이렇게 반대로 공략하는 트레이딩 기법인데요. 뭐 비슷한 표현으로는 바벨 전략, 덤벨 전략 이렇게도 불리죠. 하여튼 근데 나스닥에 상장된 TSMC가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소식 터지고 이제 2.5% 급락했다가 막상 낸시 펠로시가 대만 방문 잘 마치고 별 탈 없이 귀국했다는 소식에 V자 반등 나오면서 일회성 이벤트로 이거는 마무리가 됐고, 대신에 우리 삼성전자의 경우는 외국인이 낸시 펠로시 방문 며칠간 그 순매수로 대응하면서 아, 이번에 보니까 삼성전자 귀한지 알겠다, 약간 당시에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물론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 가이던스, 우리말로 실적 전망 우려 때문에 외국인들은 K 반도체주들을 그냥 다 바스켓으로 다 내다 팔면서 삼성전자 다시 5만 전자 살짝 담궜다가 이제 금요일에 다시 6만 원 재탈원 하면서 마친 거였고요. 하여튼 이번에는 외국인들의 반응이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현재 썸머 랠리 내지는 월가에서 부르는 베어마켓 랠리 도대체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 건가? 저는 지난번 라이브 때는 분명 9회 초까지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이거 수정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9회 말에 접어들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아, 물론 야구에는 연장전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건 뭐 사실 정식 회칙에 있는 회가 아니어서 배제를 하고, 일단 현재 증시는 9회 말 이제 첫 타자 들어선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월가 컨센서스를 찾아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BTIG의 수석 테크니컬 분석가 조나단 크린스키.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이분이 봤을 때 S&P 500 지수 기준으로 뉴욕 증시는 단기 고점이 올해 1월 3일 4,796.56포인트, 그리고 여기서 단기 저점이 6월 16일 날 3,666.77, 이렇게까지 이제 한 30% 정도를 하락했었고, 지난 주말 마감 현재 한 15.2% 정도 반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저점 대비 한 50% 정도를 지금 만회한 셈인데, 근데 지금까지 증시 통계상 1950년 이후 베어마켓 랠리는 저렇게 저점 대비 50%를 넘으면 항상 꺾였었대요. 그러면서 이 S&P 500 지수의 전체 하락폭의 50% 반등 지점이 바로 4,231포인트인데 여기가 바로 베어마켓 랠리의 한계라고, 혹은 여기를 터치하면 바로 이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대량 매도세가 쏟아질 수 있다고. 그게 이제 S&P 4,231이라는데 이게 이미 지난 주말에 S&P 500 지수 1.73% 상승 마감하면서 4,280포인트로 끝나가지고 이미 이거 넘었는데, 하여튼 이 반등 지점 50% 지점이 1974년, 2004년, 2009년에도 똑같이 당시 베어마켓 중에 나타났던 지금 같은 반등장에도 똑같이 적용이 됐다. 그러니까 단기 고점 대비 정확하게 낙폭 50%를 만회하는 그 순간에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끝났었다는 분석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 코스피에다가 대입해 보면은 코스피 올해 1월 3일 당시 2,988포인트. 와, 진짜 그때만 탈출했어도 지금 이렇게 맘 졸이면서 이게 언제 끝나나 진짜 눈치 게임으로 막 거의 막 그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런 지경까지는 안 갔겠네. 2,988포인트에만 나왔어도. 근데도 어떻게 했어요? 연준 금리 인상은 증시에 항상 호재였다. 전쟁은 매수 기회다. 했잖아. 마바라들이. 그 수수료 마지막까지 더 빨아먹겠다고. 그리고 연 저점이 7월 4일에 2,276포인트. 근데 현재 2,527.94포인트니까 반등의 50% 지점은 2,632포인트. 그럼 우리는 아직 상단에 한 3.9% 정도 더 업사이드 포텐셜이 남았는데, 근데 또 여기에는 우리 원화 디스카운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즉 올 초에 원달러 1200 초반대 환율이 있었는데 지금 한 4% 정도 올랐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원화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으니까 달러 표시로 봤을 때는 그걸 감안하면은 지금 정도가 낙폭 한 50% 정도 만회에 거의 다 한 거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한 주의 첫 거래일이지만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이제 4거래일밖에 없는데요. 먼저 8월 16일 화요일 정부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과연 김한길 위원장이 주재하는 국민통합위원회가 뭘 통합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려고요. 그리고 내일 현 정부의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한 3차 회의 정도 되나요? 열립니다. 여기서 윤석열 정부의 250만 호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오늘 한국에 왔는데요. 내일 국회에 방문합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 국제 공조 주제를 가지고 연설하는데, 그리고 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그 빌 게이츠 멀린다 재단에서 지분 투자한 그런 기업들 방문하고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만날 것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빌 게이츠 관련주로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된다고 했을 때 그 테마주들이 빌 게이츠 테마주로 그대로 일치를 하고요. 그리고 내일 한미 통합 국방 협의체를 이틀 일정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사실 뭐 방산 이런 건 빼고요. 이제 북한에서 슬슬 청구서를 내밀 때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2022년도 해양 수산 분야 집중 안전 점검 실시. 요거는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관련해가지고 그 해양 수산물 K씨푸드 관련주들이 되겠고, 그리고 내일 탄소 중립 촉진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 개선 착수, 이 발표가 정부에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탄소 배출권 바로 되고, 그리고 내일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제 이게 어떤 비율 같은 거 조정해주고 세제 혜택 주는 건데요. 사실 금리 인상기에도 아직 이제 유동성 막판까지 IPO 땡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 정말 최후의 개미핥기들을 위해서 아직도 벤처, 무슨 투자, 무슨 창투, 무슨 인베스트먼트 이런 데 수요는 아직도 많습니다. 자, 내일 8월 16일 화요일에 보도자료가 하나 또 굵직한 게 있어요. 국가대표 무인 이동체 혁신 성과 한자리에 모이다. 요거 뉴스플로우 타기 좋죠. UAM 관련해가지고 사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야, 그거 뭐 빠르고 좋은데 별로 타고 싶지는 않다. 위험해 보인다. 이런 거 많잖아요. 요 성과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리고 내일 세계 최초 전체 그 천체를 볼 수 있는 영상 분광 탐사 우주 망원경 성능 시험 장비 개발 완료. 요거는 이제 천체 우주 요쪽 관련주. 그 다음에 내일 국산 기능성 원료 생산 기반 구축 통해 차질 없는 원료 공급 가능하도록. 요거는 이제 소부장 관련주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일 산업부는 미래 유망 산업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해 오송생명과학단지 현장 방문. 마침 내일 빌 게이츠 테마하고 같이 글로벌 백신 허브, 요거 해당되는 기업들이 호재가 되겠습니다. 내일 과기부는 R&D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해서 과학기술계 리더 의견 청취. 사실 과기부 예타 요쪽도 좀 큰 비즈니스이긴 한데 그 업종이 좀 너무 생소한 것들이어가지고 좀 잘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일 환경부는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그럼 과연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친환경 차로 지원해 준다. 내일 농식품부는 수급 상황 점검 회의를 가집니다. 추석 앞두고 이제 물가 비상대책도 나오는데 항상 저는 밥상 물가, 명절 물가 이거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밀키트 레디밀 HMR이다. 내일 문체부는 한국 방문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들 우리 옷 한복 입는다. 사실 문체부에서 한복 캠페인 할 때마다 한복 수혜주가 어디가 있을까 저 나름대로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효성 TNC가요. 그 페트병으로 그 리사이클 섬유 활용해가지고 한복을 만드는 업체 그 리슬이라는 브랜드하고 협업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기술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약간 기계적으로 한복 테마주? 그럼 요거 뉴스에 찾아볼 수 있는 이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저는 요거 해당된다고 보고 내일 공정위는 스포츠 티셔츠 비교 정보 생산 결과 요거는 이제 리오프닝 아웃도어 의류 뭐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경제 일정은 2022년 제14차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요거는 7월 28일 개최분이고요. 우리도 이제 빅스텝을 얼마나 또 내달려야 할지 연준을 따라가야 될지 그런 고민이 담겨 있다고 보고 여기서 너무 많이 또 올리면은 사실 영끌족들한테 또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시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내일 호주 중앙은행도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현재 호주 기준금리는 1.85%인데요. 연준하고 상승 추세가 거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결정하면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갑자기 원화 약세, 환율 상승이 순간적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내일 영국에서는 7월 실업률, 유로존은 6월 무역수지, 여기 이제 에너지 비용 때문에 여기도 난립니다. 독일의 8월 GW 경기 기대지수, 그리고 캐나다는 7월 소비자 물가 CPI, 캐나다가 미국 경제하고 쌍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7월 신규 주택, 건축 허가 건수하고 7월 산업생산 설비 가동률 나옵니다. 물론 휴가철이라서 조금 한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8월에는 FOMC가 없기 때문에 연준 임원들의 어떤 이제 발언을 통해 가지고 연준 금리 인상의 강도를 또 간보기하는 베스킨라빈스 맛보기 스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일부터 코레일에서 추석 열차 승차권을 예매하니까요. 요거 항상 있으면 이제 명절 테마주, 추석 테마주 뭐가 있나, 뭐 유통인가, 아니면 앞에 얘기한 밀키트가 이제는 명절 테마주인가, 1인 생활 가구 관련주인가, 편의점인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내일 8월 16일 화요일 증시 일정은 신형 스펙 8호 공모 청약이 이틀 일정으로, 그 다음에 IBKS 스펙 19호 역시 공모 청약, 그리고 미국에서는 월마트, 홈디포, 에질런트 테크놀로지, 리오토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정보 민주화로 저와 함께 달려보시자고요. 그러면 저 끝에 분명히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만든 그 성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동학개미운동 같은 네덜란드 튤립 버블 이후 최악의 투자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